여러분 혹시 아직도 노인 일자리 하면 한여름 뜨거운 햇볕 아래서 조끼 입고 쓰레기 줍는 모습만 떠올리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2026년부터는 말이죠. 에어컨 빵빵한 실내에서 하루 딱 3시간만 일하고 한 달에 76만원에서 1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인생 경험이 가장 큰 자격증이 되는 일자리로 말입니다. 문제는 이 정보를 모르면 여전히 힘든 일자리만 선택하게 되고 알고 있는 분들은 벌써 준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2026년 노인 일자리의 모든 것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생활비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연금만으로는 한 달 살림 꾸려가기가 참 빠듯하고 그렇다고 다시 일을 하자니 예전처럼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주변에서 노인 일자리 한다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대부분 한여름에 땀 뻘뻘 흘리며 야외에서 일하시고 한 달에 29만원 받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솔직히 자식들한테도 말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놀라운 변화에 관한 겁니다. 2026년부터는 노인 일자리의 판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제는 점심 먹기도 전에 퇴근하고 여름엔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겨울에 따뜻한 난방 속에서 일하는 자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갑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좋은 자리에 대한 정보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남들이 다 알게 됐을 땐 이미 늦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2026년 노인 일자리가 왜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들이 있고 월급은 얼마나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좋은 일자리에 합격할 확률을 3배 이상 높이는 실전 비법까지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지금까지의 방식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정책이 조금 바뀌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 전체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크게 3가지 이유가 맞물려서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2026년이 되면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이 됩니다. 이 많은 분들을 위한 사회 시스템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왜 꼭 실내 일자리여야 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와 연결됩니다. 기존 노인 일자리의 안전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통계 한번 들어보세요. 노인 일자리 관련 안전사고의 무려 73%가 야외 활동 중에 발생했습니다. 73%요. 폭염에 쓰러지시는 분들, 한파에 넘어지시는 분들, 무릎과 허리 다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정부도 이제 깨달은 거죠. 더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실내 근무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럼 3번째 이유는 뭘까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바로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간절하게 필요로 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은행이나 관공서,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 때문에 당황하실 때 많으시죠? 화면을 이리저리 눌러봐도 뭐가 뭔지 헷갈리고 급하게 볼일 보러 갔는데 기계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주는 역할 누가 가장 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인생 경험이 풍부한 어르신들이십니다. 젊은 아르바이트생들은 설명은 빠를지 몰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서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르잖아요.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사람을 대하는 법, 설명하는 법, 기다려주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히셨으니까요. 병원에서 처음 오신 분들께 길을 안내해드리는 일, 주민센터에서 어려운 서류 작성을 도와드리는 일, 복지관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과 인내심, 그리고 소통 능력이 필요한 자리들입니다. 정부도 이제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돈을 주고 사야 할 귀한 능력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게 말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예산이 증명합니다. 2026년 관련 예산이 무려 18%나 증가했습니다. 일자리 개수도 103만 개에서 115만 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뭐냐면요. 실내 근무 비중을 35%에서 52%로, 그러니까 절반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정부가 이제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일자리 몇 개 늘린다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정말로 건강하게, 안전하게,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자체를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거죠. 이제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실히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어떤 일자리들이 있고 내가 받는 월급은 얼마나 되는 거냐, 이거죠. 지금부터 제가 펼쳐드리는 이 새로운 일자리 지도를 잘 보시면요. 여러분의 월급이 지금보다 3배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공익형입니다. 한 달에 29만원 정도를 받고 동네 환경미화나 급식 보조 같은 일을 하는 봉사 성격이 강한 일자리죠. 아마 주변에서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공익형도 2026년부터는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대부분 야외 활동이었다면 이제는 실내 보육시설에서 아이들 돌보는 일이나 복지관 내부에서 하는 일처럼 쾌적한 환경의 일자리들이 대폭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공익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힘든 야외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제 두 번째 유형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입니다. 이름부터 좀 전문적으로 들리시죠?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모든 게 다릅니다. 근무 시간은 한 달에 60시간 정도로 공익형보다 조금 늘어나지만 월급이 약 76만원입니다. 공익형의 3배 가까이 되는 금액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대부분이 실내 근무라는 점입니다. 폭염이나 한파 걱정 전혀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느냐고요?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는 업무, 병원에서 방문객들 안내하는 일,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 알려드리는 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 등하원 도와주는 돌봄 보조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시면서 쌓으신 그 경험과 인내심, 따뜻한 마음씨가 가장 중요한 자격이 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대학 졸업장이나 자격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온 그 세월 자체가 최고의 스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변화인지 아시겠어요? 세 번째 유형은 시장형 사업단입니다. 이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께 딱 맞는 형태인데요. 몇 분이 팀을 이루어서 작은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함께 운영한다든지 반찬 가게를 연다든지 손재주를 살려서 수공예품을 만들어 판다든지 하는 작은 협동조합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진 월급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업이 잘 되면 훨씬 큰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평생 집에서 가족들 밑반찬 해주시던 솜씨로 사업단을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동네에서 소문난 반찬 가게 사장님이 되셨어요. 내 이름 걸고 하는 일이 이렇게 보람찰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 유형은 민간 취업형입니다. 말 그대로 일반 기업이나 회사에 정식으로 취업하는 거예요. 사무보조나 시설관리, 경비 같은 일들이죠. 회사라는 조직에 소속되어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싶으신 분들께 적합한 형태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안정적인 용돈 수준이 필요하시고 가벼운 봉사활동을 하고 싶으시다면 공익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월급을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싶으시다면 단연코 사회서비스형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면, 시장형을 정식 회사에 취업하고 싶으시다면 민간 취업형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특히 사회서비스형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따뜻한 소통 능력과 인생의 지혜를 돈을 주고 구매하기 시작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회에 꼭 필요한 능력을 가진 귀한 인재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지셨을 겁니다. 어떤 유형의 일이 나한테 맞을지 말이죠. 그런데 듣다 보니까 이런 걱정도 드실 거예요. 월급도 오르고 실내 근무도 좋은데 혹시 근무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진 않을까? 또 어렵게 받고 있는 기초연금이 깎이는 건 아닐까? 이런 부분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 걱정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바뀌는 6가지 핵심 제도를 지금부터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걸 아시면 방금 말씀드린 걱정들이 대부분 해소되실 겁니다. 첫 번째 변화, 근무 시간입니다. 2026년부터는 하루 3시간에서 4시간으로 표준화됩니다. 딱 오전에만 일하고 오후는 개인 시간으로 쓸 수 있는 구조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체력 부담을 확 줄인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씻고 출근해서 점심 먹기 전에 퇴근하는 거죠. 오후에는 병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손주들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 월급의 현실화입니다. 사회서비스형은 평균 76만 원이지만 지자체 지원 정도에 따라서 1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민간 취업형은 87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이제는 생활비의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수준의 월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변화는 아까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실내형 일자리 비중이 52%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이제 절반 이상이 에어컨 나오고 난방되는 쾌적한 실내에서 일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기초연금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자리 소득으로 한 달에 120만 원을 벌어도 근로소득 공제 혜택이라는 게 있어서 기초연금은 거의 깎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대로 받고 일자리 월급은 월급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든든한 이중소득 구조가 가능해진 거죠. 다섯 번째 변화, 보호장치의 강화입니다. 이제는 불안정한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 사회서비스형이나 민간취업형은 기본적으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합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당당한 근로자가 되는 겁니다. 혹시 일하다가 다치시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면 제대로 보상받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일과 삶의 균형입니다.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할 수 있죠. 병원 가는 것도, 친구 만나는 것도, 손주 보는 것도, 취미 생활하는 것도 전부 가능합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당연히 보장되고요. 내 삶의 리듬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설계된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단순히 혜택 몇 개가 추가된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정말로 건강하고 안전하고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판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느낌 받으시죠? 맞습니다. 이건 하나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이게 다시 사회 전체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려는 큰 그림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좋은 기회를 잡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청부터 합격까지 실전 가이드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합격률이 2배 이상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언제 신청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2026년 일자리를 위한 집중 신청 기간은 바로 올해 2025년 12월 중순부터 2026년 1월 초까지입니다. 벌써 코앞이죠. 그런데 놀라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69세 이상 어르신의 30%가 이 시기를 그냥 놓쳐서 지원조차 못하신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분증이랑 도장만 챙겨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격률을 극적으로 높이는 첫 번째 비법이 나옵니다. 무작정 12월 중순에 찾아가지 마시고요. 미리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왜 미리 전화를 해야 하냐고요? 우리 동네에 신청할 수 있는 실내형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어떤 게 있는지 미리 전화로 문의하고 상담을 받으면 담당자가 관리하는 예비 리스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나중에 실제로 일자리를 배정받을 때 엄청나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미리 관심을 보이고 준비하는 분들을 기억하게 되거든요. 자, 이제 신청서를 작성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는 합격의 당락을 좌우합니다. 첫째, 1순위는 무조건 월급이 높은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으로 신청하세요. 많은 분들이 익숙한 공익형만 덜컥 신청하시는데 그러면 월급이 29만 원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목표를 높게 잡으세요. 둘째, 복수 신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신청서에 보면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적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 1순위 사회서비스형, 2순위 시장형, 3순위 공익형 이런 식으로 반드시 다 채워 넣으세요. 통계를 보면 복수 신청을 한 경우 합격률이 62%에서 85%까지 수직 상승합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떨어져도 차선책이 생기는 거죠. 셋째, 시간과 장소는 최대한 넓게 적으세요. 근무 시간을 오전 이렇게만 한정하지 마시고 오전, 오후 모두 가능이라고 적어주세요. 희망 근무지도 한 곳만 쓰지 마시고 집에서 가까운 곳, 순서대로 3곳 정도 적어두면 나한테 맞는 자리에 배정될 확률이 대폭 올라갑니다. 담당자 입장에서 여러분을 배치할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니까요. 넷째, 이건 좀 의외실 수 있는데요.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적으세요. 보통 안 좋아도 괜찮다고 쓰시잖아요? 그게 오히려 손해입니다. 허리나 무릎이 조금 불편하다고 솔직하게 적으셔야 담당자가 그걸 보고 이분은 야외 활동이 힘들겠구나 판단해서 체력 부담이 없는 실내형 일자리로 우선 배려해 줍니다. 숨기는 게 오히려 불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다 했는데도 올해는 공익형 일자리에 배정됐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올해 공익형으로 1년을 성실하게 일하면 그게 경력으로 인정돼서 내년에 사회서비스형에 지원할 때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1년은 공익형으로 경력을 쌓고 2년 차에 사회서비스형으로 옮겨서 월급을 3배로 올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요. 단순히 1년짜리 일자리가 아니라 경력을 쌓아가면서 더 좋은 조건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해에 어떤 일이 되든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쏟아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달력에 적어놔야 할 행동 계획을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표 설정입니다. 나의 1순위 목표는 실내 근무 사회서비스형이라고 마음속에 확실하게 정하세요. 이 선택 하나가 월급의 앞자리를 바꿉니다. 둘째, 달력에 동그라미 크게 쳐두세요. 12월 사전 상담 전화하기, 모집 시작하면 즉시 방문해서 신청하기. 속도가 합격률을 결정합니다. 남들보다 하루라도 빨리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신청서 작성의 기술입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복수 신청은 필수, 근무 시간은 모두 가능으로 유연하게, 근무지는 3곳. 이 조합이 최고의 결과를 만듭니다. 신청서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써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나 같은 사람을 누가 필요로 할까? 이런 걱정 말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2026년의 노인 일자리는 더 이상 그저 용돈벌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쌓으신 성실함, 친절함, 인내심, 그 귀한 경험이라는 자산을 우리 사회가 드디어 제대로 알아보고 정당하게 보상해 주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 가치를 스스로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닷새 오전에만 일하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다면 비어있는 오후와 주말은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세요?
그동안 미뤄뒀던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친구들과 여유롭게 차 한잔 마실 수도 있고,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일자리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서 여러분의 삶 전체에 활기찬 새로운 리듬을 선물해 줄 수 있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오전엔 사회 일원으로서 내 역할을 하고, 오후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삶. 기초연금에 더해서 70만원, 80만원의 월급이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안정감. 집에만 있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진 몸과 마음. 새로운 동료들을 만나는 즐거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보람. 이 모든 것들이 2026년부터 여러분께 열리는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바로 전화기를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담당자분께 친절하게 물어보세요. 우리 동네에는 어떤 실내형 일자리가 있는지, 사회 서비스형 자리는 몇 개나 되는지 말입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여러분의 예비 리스트 등록으로 이어지고, 그게 결국 합격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신분증과 도장 챙겨서 직접 방문하세요. 신청서를 받으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순위는 사회서비스형 폭수 신청 필수, 시간과 장소는 유연하게, 건강 상태는 솔직하게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방송 내용을 메모해 두셨다가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는 그저 힘들고 월급 적은 자리라고만 생각하고 계십니다. 2026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 소식을 더 많은 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모든 경험이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해도 배울 수 없는, 오직 시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여러분은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 노인 일자리의 모든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